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지 않는 물리학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뭘 배웠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정말 중요한 법칙 두 가지 배웠습니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 운동 제2법칙. 뭐냐면 우리 자연에 있는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뉴턴의 운동 1법칙, 2법칙, 3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물체들에 대한 설명이죠. 기억나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두 개를 배웠죠? 1, 2법칙. 근데 이것이 물리, 즉 운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원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 뭐냐면은 운동 제1법칙 뭐였죠 여러분? 네, 관성의 법칙이었죠? 관성의 법칙을 다른 말로 하면은 게으름의 법칙. 그러니까 습관적인 이런 성질을 계속 유지하는 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었죠. 우리 삶과도 비슷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은 가만히 있는 거고, 그리고 누워 있으면 계속 눕고 싶어지고 일어나기 싫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습관들은 잘 변하지 않는 것처럼 어쨌든 이러한 한 가지 가지는 성질, 알짜 힘이 0일 때 물체가 운동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는 관성의 법칙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다? 알짜 힘이 0일 때 일어나는 법칙들, 일어나는 운동에 대한 설명이 관성의 법칙이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배웠던 게 뭐였냐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 있었어요.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운동에 대한 설명이긴 하지만 막상 보면은 우리 사는 삶의 원리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운동도 자연의 일부인 물체나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의 원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맞죠? 뭐냐면 이런 거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이 말이 뭐냐면 어떠한 연기라는 결과가 있었다면은 굴뚝을 떼었다는 원인이 있는 거겠죠. 다시 말해 원인에 의한 결과에 대한 법칙인 겁니다. 즉 우리는 가속도의 법칙으로서 뭐였다? F는 ma라고 표시를 했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적용되는 속담이 있죠.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다시 말하면은 힘이라는 어떤 원인이 있었다면 반드시 질량 m의 물체가 가속도 a로 움직이는 뭐다? 결과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뉴턴의 운동 제1, 법칙. 운동에 대한 법칙이지만 우리 삶에 담긴 원리와도 너무 유사하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연의 일부고 이건 자연의 운동에 설명한 법칙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말 중요했던 게 뭐냐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F는 ma에서 여기서 F는 뭐냐면은 질량 m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 근데 이 가해지는 힘은 물체한테 가해지는 외부 힘을 말해요. 외부에서 적용되는 힘, 외부 힘. 즉 물체 밖에서 다른 물체가 또 다른 어떤 존재가 물체한테 가해주는 힘. 그리고 이거는 뭐라 불렀다? 우리는 가속도. 그래서 이 힘의 정의는 뭐였냐면 F로서 힘을 가하게 되면 질량 m의 물체는 가속도 A로서 운동을 하게 된다. 얘를 보고 뭐라 불렀다? 운동 방정식이라 불렀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질량 m의 물체가 가속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뭐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좀 공공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이제 멱살을 한번 잡아봅시다. 멱살은 좀 그런 거죠. 멱살을 잡아봅시다. 그럼 여러분 멱살을 막 잡아당긴다고 해서 여러분 운동을 합니까? 여러분 자체는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죠. 다시 말하면은 내한테서 내 스스로가 나의 운동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즉 질량 m의 물체가 있다면 질량 m의 물체, 즉 물체 스스로는 물체를 운동시키지 못해요. 반드시 물체가 운동하기 위해서는 뭐다? 외부에 있는 어떠한 힘이 주어져야 그 물체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힘?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 기억할 수 있겠죠? 외부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들어갈 수업에 앞서서 한 가지 이해를 하고 예를 들어 넘어가겠습니다. 제자리 운동, 제자리 점프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자, 제자리 점프를 하는데 자, 현재 이렇게 사람이 앉아있다가 점프를 했다. 점프하게 되면 이렇게 쭉 점프하겠죠. 자, 이 점프하는 과정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이런 점프가 가능한지 운동을 분석해 볼게요. 일단 처음에 이 사람은 발로서 앉았다가 발로 땅을 확 미는 거죠.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사람이 땅을
밀었음. 땅을 민다는 것은 사람이 땅에다가 뭘 가한다? 아하, 발로 땅을 힘을 가한다는 걸 말해요. 기억할 수 있겠죠? 힘을 가했다. 그러면은 결론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공중으로 점프 하는 거겠죠. 자, 여러분 봅시다. 우리 가속도 법칙에 의하면은 외부에서 가해진 힘이 이 질량 M의 물체를 운동시킨다 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사람이 땅을 밀었어요. 사람이 가해준 이 힘, 사람이 땅을 민 힘, 이것 때문에 사람이 점프를 하네? 뭘까요, 여러분? 왜 점프를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다른 곳에서 힘이 주어져야 이 사람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땅을 믿었다는 이 힘 때문에 사람이 점프를 하게 되네?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잘 보세요. 사람이 땅을 밀었다는 거죠. 사람이 땅을 밀었을 때 땅 또한 이 사람이 민 것과 같은 힘으로 사람을 위로 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이 사람을 밀어주는 힘 때문에 사람이 점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땅에서 살살 점프해보자. 그러면 조금 뛰다 말겠죠? 세게 땅을 밀게 되면 엄청 많이 뛰겠죠. 그만큼 땅을 많이 밀수록 점프를 많이 하게 되고 그만큼 내가 땅을 세게 밀수록 땅도 나를 세게 밀어줍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땅을 밀었다. 이 사이에 숨겨진 비밀은 뭐냐면 땅도 사람을 밀어준. 이 땅도 사람을 밀어주는 이 힘 때문에 사람이 공중으로 점프한다는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또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 봅시다 한번. 지금 현재 이 책상을 쳤어요. 책상을 치게 되면 책상을 쳤을 때 선생님 손이 책상을 때리죠. 근데 이 때리는 힘만큼 책상도 선생님 손을 때리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보고 촉각을 느낀다는 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책상을 치는 만큼 책상도 나를 치는구나. 즉 내가 상대방한테 힘을 가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한테 똑같은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은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대상들과 같이 살아가게 되겠죠. 즉 우리 이런 힘들을 가진, 즉 힘에 대한 상호작용을 말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내는 이해를 하는 운동인 겁니다. 즉 내가 땅을 미는 만큼 땅도 나를 밀어주고 내가 상대방을 미는 만큼 상대방도 나를 밀어주고 이렇게 서로서로 힘은 똑같은 크기만큼 반대로 작용하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공중을 점프하는 거고 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손바닥으로 책상 치기 또는 손바닥으로 친구하고 하이파이브 한다고 해봅시다. 하이파이브를 세게 할수록 친구 손도 아프지만 내 손도 아파요. 세게 칠수록. 왜냐하면 내가 친구를 손바닥을 때리긴 하지만 친구 손바닥도 나의 손바닥을 때리는 거기 때문에 같이 서로 힘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힘에 대한 힘의 상호작용, 항상 이렇게 힘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운동법칙을 보고 뉴턴의 운동 제3법칙, 다른 말로 하면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 불러요. 너무 중요합니다. 기억합시다.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이라 불러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작용 반작용 법칙. 다시 말하면은 어떤 물체에 작용을 하게 되면 그 반대의 다른 물체 또한 나한테 반작용을 하게 된다. 이것이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할 수 있겠죠?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뭐냐면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게 힘을 가하면 그 다른 물체도 어떤 물체에게 똑같은 힘을 가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게 힘을 가하게 되면은 그 다른 물체 또한 그 어떤 물체에게 똑같은 힘을 가하는 거겠죠. 즉 A가 B를 밀면은 B 또한 A를 밀게 된다는 사실. 이해되시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A가 B를 민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B도 A를 밀게 되겠죠.
밀게 됨.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봅시다 한번. A가 B를 미는 힘과 B도 A를 미는 힘. 이 힘은 크기는 같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앞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사람이 땅을 미는 힘. 요 미는 힘은 아래로 작용했지만은 땅은 사람을 오히려 위로 밀어주죠. 즉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조금 땅을 밀수록 조금 점프하게 되고 세게 땅을 밀수록 세게 확 점프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A가 B를 밀 때, 사람이 땅을 밀 때 그 땅도 사람을 똑같은 힘의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뭐라 부르냐? 작용 반작용 법칙. 너무 중요합니다. 할 수 있겠죠? 이거는 힘의 상호 작용을 나타내요. 즉 어떤 두 물체가 힘을 주고받을 때 힘을 절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으면 오는 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서로 힘을 주고받고는 이런 걸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 또 한번. 뭐가 있냐면 자, 축구공이 있어요. 축구공이 있을 때 여기 발이 있다. 발이 아닌 것 같지만 발이 있어요. 이렇게 축구화 뽕 이렇게. 자, 발로 공을 차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발이 공을 차는 힘이 있겠죠. 요 힘은 이거예요. 발이 공을 차주는 힘. 맞죠? 근데 그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있을까요? 반대로 공이 발을 차는 힘이 있겠죠. 이 두 힘은 방향은 반대지만 뭐다? 같은 힘이라는 거겠죠.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힘. 요것이 공이 발을 차는 힘. 그래서 발이 공을 차는 힘과 공이 발을 차는 힘은 서로 크기는 같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또 한 예를 들어볼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세요. 자, 여기서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 사람과 또 요 사람이 있어요. 요 두 사람이 게임을 하는데 무슨 게임을 하냐면 손바닥 쳐서 넘어뜨리는 게임.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서로 밀게 됩니다. 서로 밀치겠죠? 손을 이렇게 타이밍 잘 맞추고 탁 밀면 탁 넘어가는 그 게임 합니다. 자, 이때 이 사람이 A 사람이라고 하고 요 사람이 B 사람이라 합시다. 그러면 A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B의 질량을 2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둘 다 우연히 손바닥을 치는데 동시에 딱 쳤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작용 반작용 원리에 따라서 A가 B를 미는 힘과 B가 A를 미는 힘. 이 미는 힘의 크기는 동일하겠죠. 왜냐?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힘의 크기는 동일한데 방향은 반대입니다. A는 B 쪽으로, B는 A 쪽으로. 따라서 이 똑같은 힘의 크기를 F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때 A, B 둘 다 똑같은 힘 F를 받게 돼요. 그럼 누가 더 많이 멀리 날아갈까요? 당연히 A겠죠. 왜? 질량이 가벼우니까. 자, 우리 이걸 이렇게 수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A의 가속도를 구해봅시다. A의 가속도를 AA라고 할게요. 우리는 F는 MA로부터 A는 M분의 F죠. 그래서 AA는 뭐다? M분의 F구나. 근데 B의 가속도는 뭐다? 2M분의 F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럼 가속도는 A가 B의 2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속도 변화가 2배이기 때문에 질량이 가벼운 A가 B보다 더 멀리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냐? 작용 반작용으로서 둘 다 서로 미는 힘이 똑같은데 질량이 가벼울수록 가속도가 크기 때문에 멀리 밀려가는 거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친구들하고 손바닥 치는 게임 해봤을 거예요. 해보면은 체중이 다르게 되면은 똑같게 탁 밀어쳤을 때 가벼운 친구가 확 밀려나가겠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작용 반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오케이. 자, 또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이것도 예시가 되겠고 또 다른 예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하고 비슷하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여기 A라는 물체가 있었고 B라는 물체가 있었고 이 물체를 10N으로 잡아당긴다 합시다. A 물체의 질량이 2kg이고 B 물체의 질량이 3kg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A의 가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네, 가속도라고 구하려기 위해서는 전체 계를 쳐보라고 했다. 그쵸? 자, 전체 계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 A는 M분의 F, 전체 하나의 물체 5kg M분의 F 10N 따라서 2m/s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A나 B에 각각 작용하는 R자는 구할 수 있겠죠.
A에 작용하는 R점이 얼마다? 가속도 2 곱하기 질량 4N. B에 작용하는 R점이 얼마다? 2 곱하기 3 6N. 이래 구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A와 B 사이의 실에 걸리는 힘을 보고 뭐라 불렀죠? 장력이라 불렀죠. 장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잘 보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장력은 우리가 개를 설정할 때 요 한 물체만 개를 만들려고 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뒤로 B 입장에서는 A가 앞으로 못 가게 잡아당기고 있죠. 장력은 뒤로 작용합니다. 근데 A 입장에서는 장력은 오른쪽으로 작용해요. 왜? B가 당기는 힘이 실로 전달되기 때문에. 맞죠? 근데 우리 이걸만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10N에서 장력 T 뺀 만큼 얼마가 된다? 3kg 물체가 2m/s 제곱을 가속하니까 아하, 장력은 얼마가 될까요? 4N이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부터 이 문장이 너무 중요한데 잘 기억해야 돼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very very important. 뭐냐면 이 장력이라는 존재는 이거예요. 10N 중에 6N만큼 B를 끄는데 쓰고 나머지 4N이 남겠죠. 그 4N의 힘이 실을 통해 전달돼요. 즉 실에 걸리겠죠. 이 실에 걸리는 힘이 뭐다? A를 잡아당기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은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것이고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겠죠. 이때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은 10N 중에 6N을 쓰고 난 나머지 4N만큼을 A를 잡아당기겠죠. 따라서 B가 A를 당기는 힘 얼마가 된다? 4N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근데 A 또한 B가 A를 잡아당기는 만큼 A 또한 B를 잡아당겨요. 얼마만큼? 4N만큼.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따라서 A가 B를 당기는 힘. 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B가 A를 당기는 힘이다. A가 B를 당기는 힘이나 요 실을 통해 매개되고 있거든요. B가 A를 당기는 힘도 실을 통해 전달되고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도 이 실을 통해 전달돼요. 즉 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장력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아하, 이 장력이 B가 A를 또는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 되겠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크기가 똑같은 이유는 뭐다? 작용 반작용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한 개 나와야 됩니다.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B가 A를 당기는 힘이 4N이죠. A가 B를 당기는 힘도 4N이죠. 근데 A는 움직이네. 왜 움직일까요? 왜냐하면 B가 A를 4만큼 잡아당기는 만큼 A도 B를 4만큼 잡아당기네. 그럼 두 개가 상쇄되어서 안 움직일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왜 움직일까요, A가? 자, 이유는 이거예요. 봐봐. 물체 A가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한테 나오는 힘으로는 자기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오는 힘만 이 물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B가 A를 당기는 힘은 B라는 외부에서 물체로부터 A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힘이 존재하는 거겠죠. 근데 A가 B를 당기는 힘은 A 내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즉 A가 B를 당기는 힘을 가지고는 A 스스로를 운동시키지 못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 이 장력인 이 4N이 A를 가속시키는 거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4N 힘으로 A 물체 2kg을 2m/s 제곱으로 가속시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 아하,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나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나 동일하구나. 동일한데 그 이유는 뭐다? 작용 반작용의 원리 때문에 힘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크기가 같은 게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뭐다? 물체가 가속하기 위해서는 자기한테 나오는 힘이 아니라 외부에서 공급되어지는 힘, 외부에서 오는 힘으로써 물체를 가속시키구나.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작용 반작용과 구분지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힘의 평형이라는 개념입니다.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은 반드시 비교해서 구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작용 반작용 그리고 힘의 평형. 자, 이 두 개는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판단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구분을 좀 지어 보겠습니다. 표를 그려서. 자, 잘 보이시죠? 좋습니다. 자, 힘의 평형. 그리고 작용 반작용. 자, 일단은 힘의 평형의 운동 상황은 이렇게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여기 물체가 있다면
물체가 있으면, 자, 이게 작용점. 작용점은 요 물체에 있죠. 이 F1이라는 힘이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3N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또 F2라는 또 다른 힘이 이 물체를 3N으로 잡아당길 수 있겠죠. 이런 상태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힘의 평형이라 불러요. 즉 힘의 평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힘이 2개 이상 있을 때 요 한 물체에 작용점이 존재하는 경우에 힘의 평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여러분 친구가 한 명 서 있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가 여러분이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서 있는데 다른 친구가 내 손을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 또 다른 친구는 내 손을 왼쪽으로 잡아당겨요. 그럼 똑같은 힘을 잡아당길 때 여러분은 가만히 정지해 있겠죠. 왜냐하면 오른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왼쪽에서 잡아당기는 힘보다 서로 똑같은 힘,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겠습니까? 단 조건이 있어요. A라는 다른 친구도 내를 잡아당기고 B라는 다른 친구도 나를 잡아당겨야 돼요. 즉, 이 힘이 작용하는 점, 작용점이 요 물체 위에 존재해야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꼭 기억합시다. 자, 근데 작용 반작용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는데 A라고 B라고 합시다. A는 B를 잡아당기고 있고 B 또한 A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A는 B를 당김. 근데 B는 A를 당김. 자, 근데 중요한 사실 이거예요. A는 B를 당기는데 이 힘이 작용하는 지점이 누구한테 있다? B한테 있는 거죠. 즉 A는 B를 당기는데 즉 A의 힘이 작용되는 부분이 B한테 있고 B는 A를 잡아당기는데 이때 B의 힘이 작용되는 지점이 어디다? A한테 있다는 거겠죠. 서로 작용하는 점, 힘이 들어가는 작용점이 뭐다? 반대 방향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이것이 작용 반작용인데,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둘 운동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자,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자, 이런 경우에요. 힘의 평형 같은 경우는 F1의 힘도 물체에, F2의 힘도 물체에, 즉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이 어디다? 한 물체에 있다. 이것이 힘의 평형이에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작용 반작용은 A의 작용점은 B에, B의 작용점은 어디? A에. 즉 작용점이 서로 반대에 있습니다. A의 작용점은 B에, B의 작용점은 A에.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이것이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의 차이예요. 아하, 작용점이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있고 작용 반작용은 뭐다? 작용점이 서로 반대에 있구나. A는 B한테 작용을 하고 있고 B는 A한테 작용하고 있구나. 근데 이때 작용 반작용 힘으로써 힘의 크기는 뭐하다? 동일하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자, 두 힘의 크기가 같고, 자, 어쨌든 이 힘의 평형 같은 경우도 평형 상태, 정지하고 있는 평형 상태 유지하려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힘과 왼쪽으로 가는 힘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작용 반작용 또한, 작용 반작용은 서로 똑같은 힘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A를 당기는 힘이나 B가 A를 당기면 똑같겠죠. 그래서, 아하, 두 힘의 크기가 같구나. 두 힘의 크기가 같고, 그리고 봅시다 한번. 방향이 이 힘의 평형 같은 경우도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작용 반작용도 A가 B를 당기는 힘이 이쪽, B가 A를 당기는 힘이 이쪽. 서로 반대죠. 힘의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서술 방식을 한번 알아봅시다.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은 어떻게 힘들을 서술해 가는지 볼게요. 자, F1이 물체를 당기는 힘. 그 다음 뭐다? F2가 물체를 당기는 힘. 이 힘이 뭐다? 방향은 같지만 크기가 동일한 거겠죠. F1이 물체를 당기는 힘, F2가 물체를 당기는 힘. 이 힘이 뭐다? 서로 똑같다는 사실.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F1이 물체를, F2가 물체를. 이게 뭐죠, 여러분? 목적어죠, 목적어. 목적어가 똑같습니다. 왜냐?
힘이 작용하는 대상이 목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힘의 평형은 작용점이 물체에 하나가 있죠. 하나의 물체에 있기 때문에 작용점이 동일하고 그 또한 문장에서 뭐다? 목적어가 동일하다. 이게 뭐다? 아하, 힘의 평형이구나. 근데 작용 반작용은 조금 달라요. A가 B를 당기는 힘, B가 A를 당기는 힘. 즉 뭐냐면 A가 B를 당기는 힘, B가 A를 당기는 힘. 이 문장에서 목적어는 이거죠. B죠. B가 A를 당기는 힘에서 목적어는 A죠. 즉 목적어가 서로 주어와 목적어가 반대예요. 작용 반작용 힘은. 작용 반작용은 뭐다? 주어와 목적어가 반대예요. 반대. 기억할 수 있겠죠. A가 B를 당기는 힘, B가 A를 당기는 힘. 왜냐하면 작용점,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이 서로 반대에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A가 주어, A가 주체고 B가 목적어죠. 작용점이죠.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B가 주어고 A가 목적어, 즉 작용점이겠죠. 작용점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이것만 잘 구분하면 힘의 평형인지 작용 반작용인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게 이거죠. 힘의 평형은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다. 작용 반작용은 작용점이 서로 반대의 물체에 있다. 서로 반대에 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또 어떤 예시가 있냐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노젓기 있어. 노 젓는 것. 자, 노젓기 한번 볼까요? 자, 배에서 노를 저을 때 이 배가 있다고 합시다. 노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노를 젓게 되면 배가 앞으로 가죠. 그 이유는 뭐냐면 노가 물을 미는 힘. 이거하고 뭐가 똑같을까요? 아하. 자, 노가 물을 미는 힘의 크기랑 물이 누구를 밀어준다? 노를 미는 힘의 크기. 똑같아서 앞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이것이 작용 반작용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할 수 있겠죠.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걷는 것. 걷기는 뭐냐면 자, 땅이 있어요. 땅이 있을 때 이렇게 신발이 있으면 발이 있으면 이렇게 발이 땅을 이렇게 밀겠죠. 자, 발이 땅을 미는 힘. 이거하고 뭐가 된다? 발이 땅을 미는 힘과 땅이 발을 미는 힘. 즉 뭐냐면 내가 땅을 밀음으로써 땅이 내 발을 밀어주기 때문에 내가 가속운동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즉 내가 땅을 밀면서 그 내 힘이 내가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밀어줌으로써 땅이 나를 밀어주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가속운동해 나가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것이 작용 반작용입니다.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뉴턴의 운동 제1법칙, 2법칙에 이어서 제3법칙을 배웠어요. 뭐냐면 힘의 상호작용 법칙, 즉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서 힘은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 내가 어떤 물체를 때리게 되면 그 물체 또한 나를 때린다. 내가 책상을 미는 힘과 책상이 나를 미는 힘, 내가 책상을 치는 힘과 책상이 나를 치는 힘, 두 개 동일하는 거겠죠. 반드시 동일하지만 방향은 반대라는 사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때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 무조건 구분해야 된다. 힘의 평형은 뭐다?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지만 작용점이 어디다? 항상 한 물체에 있다. 그래서 문장을 서술할 때 목적어가 똑같다. 근데 작용 반작용은 뭐다?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지만 작용점이 서로 다른 물체에 있다. A는 B에게 있고 B는 A에게 있다.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어가 서로 다른 거죠.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작용 반작용 힘의 평형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뉴턴의 운동제 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그리고 힘의 평형과 뭐다? 작용 반작용. 이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 법칙을 반드시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도 유사하기 때문에 봅시다.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10kg, 5kg인 물체 AB를 실로 연결해서 A의 수평 방향으로 60N의 크기인 힘을 작용하는 것이다. 이때 1번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시오.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실 하나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개 하나의 물체로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따라서 15kg 하나의 물체를 보게 되면은 60N은 M 얼마다? 15kg 곱하기 A.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 4m/s 제곱.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A와 B의 작용은 R자임의 크기. A의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를 구합시다. F는 MAM. A 물체 질량은 5kg. M 곱하기 A 얼마다? 4m/s 제곱. 따라서 20N. 그럼 FB는 얼마가 될까요? 10kg 곱하기 4m/s 제곱. 40N. 따라서 합하면 60N. 기억할 수 있겠죠? 자, 한 단계 더 나아가자면 요 힘은 여기 나누어서 걸리기 때문에 힘 F는 MA, 가속도가 똑같다면 질량 B가 힘의 B겠죠? 질량이 2대1이기 때문에 힘의 B가 2대1. 따라서 40N, 20N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이때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을 구하래요. 자, 60N에서 A를 당기기 위해서 얼마를 썼다? 20N 썰었죠. 그럼 얼마가 남죠? 40이 남죠. 이 40을 가지고 40N의 실을 통해 전달되고 장력이 걸리고 B를 잡아당깁니다. 즉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은 장력과 동일한 얼마다? 40N이다. 근데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도 얼마다? 장력과 동일한 40N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A가 잡아당기는 힘 40N과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 40N이 똑같다고 해서 이 상쇄돼가지고 B가 안 움직이는 건 절대 아니에요. B가 움직이는 원동력은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 B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B의 외부에 있는 A라는 물체가 B를 당기는 힘을 가지고 가속운동하는 거겠죠. 왜? 가속도의 법칙에서 이때 F는 외부에서 오는 힘 F였기 때문에 자기에서 나오는 힘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고 했다. 그쵸? 따라서 A가 당기는 힘 40N으로서 뭐다? 이 물체가 가속운동하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2번. 다음 상황에 대해서 물음에 답해라. 자, F1의 힘은 뭐냐면 지구가 공을 잡아당기는 힘. 즉 여기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공을 잡아당긴대요. 자, 지구가 공을 그러면 이때 작용점,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은 어디에 있다? 공에 있구나. 이게 작용점이겠구나. 기억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지구는 주체가 되겠죠? 힘의 주체. 그리고 작용점은 공에 있다. F2 볼게요. 공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공이 지구를, F2, 공이 지구를. 그러면 이때, 주체는 공이 되겠고, 지구, 즉 작용점,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 어디에 있다? 지구에 있겠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따라 지구가 작용점이겠구나. 좋습니다. F3. 공이 책상면을 누르는 힘. 공이 책상면을 누른다. 그럼 공이 책상면을 누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공이 일단 주체가 되겠고, 책상면을 누르기 때문에 책상면이 뭐가 된다? 작용점이겠죠. 기억합시다, 여러분. 좋습니다. 책상면이 공을 떠받치는 힘. 책상 F4, F4는 책상면이 공을 떠받치는 힘이기 때문에 책상면이 공을 밀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공이 뭐가 된다? 작용점이겠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책상면이 힘의 주체가 되는 거고. 자, 1번.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을 찾으시오. 자,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으려면은 주어와 목적어가 반대가 돼야 돼요. 힘의 주체와 작용점이 서로 반대가 되면 됩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F1과 F2가 있죠. 왜냐? F1은 지구가 공을 잡아당기고 공이 지구를 잡아당긴다. 정반대죠. 따라서 F1과 F2가 작용-반작용 관계이고 또 뭐가 있을까? F3, F4. 공이 책상면이 공을 떠받치는 힘. 즉, 공이 책상면을 빵 누르고 있고, 즉, 내 손이 책상면을 누르고 있고, 그만큼 책상면이 내 손을 떠받치는 힘. 이것이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반대가 되죠. 작용점 반대죠. 따라서 F3와 F4가 뭐가 된다? 작용-반작용이구나. 기억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힘의 평형관계에 있는 힘을 찾으래요. 평형관계. 평형관계에 있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 작용점이 항상 같은 물체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같아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공을 F1과 F4. 지구가 공을 잡아당겨.
지구가 공을 잡아당겨. 근데 공이 안 내려가죠. 왜? 책상면이 공을 못 가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지구가 공을 열심히 잡아당기는데 책상이 공이 못 내려가게끔 열심히 막고 있어요. 지구가 공을, 책상면이 공을. 아하, F1과 F4는 뭐다? 평형관계구나. 지구가 공을, 그리고 뭐다? 책상면이 공을. 그럼 이때 이 F1과 F4는 힘의 작용점, 이 어디에 있다? 공에 있다는 사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이것이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을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작용, 반작용은 어떻게 된다? 아하, 주체가 있을 때 작용점이 서로 반대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작용점이 반대이기 때문에 A가 B를 미는 힘과 B가 A를 미는 힘, 작용점이 서로 반대에 있고 두 물체에 있다는 거 기억합시다. 근데 힘의 평형은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문장에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반대다. A가 B를, B가 A를. 힘의 평형에서는 뭐다? 목적어가 같다. 할 수 있겠죠? 지구가 공을, 책상면이 공을. 이것만 기억하면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 구분하는 거 절대 안 어렵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이런 역학에서 나온다는 사실, A가 B를 당기는 힘, B가 A를 당기는 힘은 같다. 뭐 때문에? 작용, 반작용 때문에.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 뉴턴의 운동제 1법칙, 2법칙, 3법칙에 대해서 운동 상황을 분석해보는 것을 배울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수평면 위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배웠다면 이제는 도르래에서, 즉 도르래에서 중력을 받아서 물체가 움직일 때 장력은 어떻게 되는지, 뒷면에서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기출에 나온 그림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선지를 분석해보는 훈련을 할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복습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화이팅!